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서던포스트가 CBS의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36.6%, 윤석열 후보가 27.7%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보시는 것처럼 8.9%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골든 크로스를 이룬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심상정 후보가 3.9%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 조사에서는 4.1%로 조사됐습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39.7%, 윤석열 후보가 40.4%로 나타나서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0.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최근 가족 리스크에 발목을 붙잡혔었고요. 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부 갈등까지 겹쳐 있던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 등으로 원팀을 이뤄가는 모습이었는데 두 후보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죠. 이재명 후보는 거의 그 35에서 한 40 정도 사이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좀 이게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불거졌던 소위 김건희 씨 관련 논란 그리고 지금 어쨌건 당대표와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어쨌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유권자 또 중도 유권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어제 김건희 씨가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이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 소위 말하는 당내 갈등을 어떻게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느냐. 네. 그게 결국 다시 지지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의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유지를 해왔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해서 이틀 전 그리고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측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순서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윤 후보가 떨어져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 본인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군요.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권 유지를 바라는 분들의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보통 보면 그 비율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로부터의 이탈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이 이탈된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씨 관련한 도덕성 논란에 실망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후보도 뭐 전과 사범이라든지 뭐 형수 욕설 논란이라든지 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나 어떤 그 과거가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실망한 분들도 내가 도저히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어찌 보면 대선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정 후보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이 지금 후보를 선정하지 못해서 부동층으로 지금 빠져나간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인 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요즘요 유튜브 콘텐츠 대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지난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에 맞서서 오늘 저녁 공개될 콘텐츠를 영상으로 공개해서 미리 예고했습니다.
따스한 멋져 언젠가 너 산타는 안 멋져 여기저기 들려오는 신나는 소리 보나마나 고통받는 지는 소리 2022 다같이 긍정이 무섭고 피어나길 2022 옛대로 외쳐보세요 내 요리는 그냥 와서 드시는 분 기분 좋고 건강하게, 엄밀히 말하면 집밥. 칼질이 진짜 한두 번 해보신 그런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이 들면서 보니까 계속 그냥 자기 일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 이제 청년들 위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돼. 네. 재밌는 영상 두 편 연달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함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란히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출범식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번 호명하면서 거듭 함께 뛰어주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국가 비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어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대선과 관련되는 부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것을 둘러싼 공방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지 희망을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